자, 이번 시간은 완자통합과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이 뭐냐면 세포에서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해, 그지? 그러면 단백질도 종류가 많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들이, 그지? 오가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자, 요걸 먼저 하기 전에 우선 요 유전자 단백질 요 내용부터 앞에서 배웠던 건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세포 안에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 이제 산성 물질, 염색이 잘 되는 자, 요런 염색체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그지? 염색체. 염색체는 핵 속에서 염색이 잘 되는 물체다라고 해서 염색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염색체를 이제 실처럼 풀어헤친 요놈이 일단은 염색 뭡니까? 사야, 그지? 염색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고위 과정에서는 요 히스톤 단백질 있지, 그지? 단백질을 DNA가 2.5에 감고 있는 요 단위를 이제 뉴클레오솜이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고1 과정에서는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일단은 염색체를 막 풀어헤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뉴클레오솜 단백질을 DNA가 이렇게 쫙 감고 있는 모양인데, 자, 요 DNA가 나오지. 오늘은 좀 신경 써야 될 게 요 DNA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DNA는 한 번 더 자, 공부를 하면 DNA는 좀 알아둬야 돼요. DNA, RNA가 있었지, 그지? 자, DNA의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미 배웠었지, 그지?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중 나선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유전 정보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가 하는 역할은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해주고, 자, 기본 단위체도 앞단원에서 배웠었지. 저 앞에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였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삼,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1대 1대 1로 그지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염기야, 그지? 그런데 이 염기의 어떤 상보적인 결합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염기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DNA에는 A, G, C, T, RNA에는 추가로 T 대신에 U가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A는 아데닌, G는 구아닌, 그 다음에 C는 사이토신, 그 다음에 T는 타이민, 그 다음에 U는 유라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리고 이놈들이 상보적 결합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A는 뭐하고만 T나 U하고만 결합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요 구안인과 사이토신만 짝이 될 수 있어, 그지? 짝이 정해져 있다. AT 또는 AU, 그 다음에 CG야, 그지? CG, GC,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쓰일 겁니다. 자, 그러면 DNA와 유전자는 DNA의 어떤 특정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핵 속에 DNA에 저장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야, 그지? 그래서 DNA가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그 놈의 특정 부위.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뭐 예를 들면 이거야. 뭐 완두콩이면 뭐 모양을 결정하기도 하고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고, 사람은 뭐야? 뭐 피부색, 머리카락, 색, 그 다음에 키, 지름지수, 뭐 쌍꺼풀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질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위
거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래서 유전자와 단백질, 각 유전자에는 특정한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그치?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이 정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염색체가 몇 개인지 아니? 46개야. 근데 그 안에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한 2만에서 한 2만 5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염색체의 어떤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염색체는 구조 외워야 됩니다. DNA 플러스 단백질이야. 염색체의 구조는 DNA 플러스 단백질. 저번 시간에 우리 세포막의 기본 단위는 뭐야? 인지질 플러스 단백질이었지, 그치? 인지질 플러스 단백질. 얘는 염색체는 DNA 플러스 단백질. 그 다음에 DNA의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있으며, 자, 한 분자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어, 그지? DNA가 사실 굉장히 길잖아, 그지? 긴데 거기에 부분에 이 유전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또 요것도 복습이 되겠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이 배열이 되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의 이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카복실귀와 아미노기가, 그지? 만날 때 물이 하나 빠져나오면서 이 결합이 형성된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와 펩타이드 결합, 그지? 용어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염색체에 대한 내용을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 염색체는 세포 분열할 때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니고 간기 때는 염색 사 형태로 보이다가, 이 염색체는 어느 시기야?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보면 핵분열, 이제 전기 때, 그지? 전기 때 염색사라는 친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어서 핵분열 때 보이지, 그지? 자,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응축되어서 막대 모양의 구조물, 이게 염색체입니다. 염색체고, 그 다음에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염색사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염색체는 뭐 아세트산 카민과 같은 염색에 의해 염색이 잘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염색이 잘 되는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 염색체.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까닭이야. 우리가 당나귀를 봤는데 어떤 당나귀는 갈색을 띠고, 그럼 어떤 당나귀는 흰색을 띠어, 그지? 그러면 왜 똑같은 당나귀인데 어떤 아이는 털색이 갈색을 띠고 그 다음에 흰색을 띠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색깔을 결정하는 물질이 누굽니까? 멜라닌이라는 놈이야. 멜라닌은 색소입니다. 색소. 자, 그래서 당나귀가 털색을 띠는 까닭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A가 있고요. 그 다음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 또 B라는 놈이 있어, 그지? 두 종류가 있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의 역할은 많은 수의 멜라닌 합성을, 그지? 명령을 하는 거야, 그지? 정보를 주는 거야, 그지? 뭐 A는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 A는 야 많은 수의 멜라닌을 만들어라 하는 정보지야, 그지? 정보지고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이고, B는 적은 수의 멜라닌 합성 효소야. 그러면 이게 효소가 합성이 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멜라닌이라는 이런 놈도 단백질이야. 그래서 많은 양의 멜라닌이 합성이 되면서 갈색을 띠는 거고, 그 다음에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 B가 있으면 얘는 적은 수의 멜라닌 합성을 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멜라닌이 합성돼서 혈색이 흰색을 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죠? 그냥 예시를 그냥 하나 들은 거지, 그지? 그래서
당나귀의 DNA에는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가 있으며 이 유전자가 그치 멜라닌 합성 요소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의 작용으로 멜라닌에 의해 털색 형질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당나귀의 털색이 갈색과 흰색으로 다른 까닭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다릅니다. 그다음 멜라닌 합성 요소의 합성량이 다르고요. 그러면 멜라닌 합성량이 다르면 털색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요런 형질, 그치? 이게 형질이야, 그치? 갈색이냐, 흰색이냐.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유전자 안에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그다지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동화교과서에서만 나와요. 생략합시다. 요즘 동화교과서를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서. 자, 근데 이제 진짜가 이 부분이야. 그러면 유전 정보의 흐름이야, 그지? 그럼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특정한 상품을 만들 때 그 상품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어떤 특정한 물건을 만들잖아, 그지? 뭐 이런 생명체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그지? 다양한 종류의. 그러면 이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세포 내에서의 유전 정보 흐름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지? 그러면 뭐 설계도를 공장에서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물건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이제 생명체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요건 좀 알아둬야 돼.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그지? 뭐 하나의 이게 이론일 수도 있지. 야, 생명 중심의 원리가 뭡니까? 세포 내에 이래 유전 정보. 그러니까 유전 정보라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 때 그 단백질에 대한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돼. 설계도. 그래서 항상 세포 내의 DNA의 유전 정보는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합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자, 요 교재에 보면 핵안에, 그지? 핵안에 DNA가 있고, DNA가 전사되어서 RNA가 되어 있고, RNA가 번역이 되어서 뭐 아미노산을 만드는 이 과정이 나오는데, 요거를 잠깐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뒤에도 한번 나오지만, 원래 이렇게 DNA가 몇 가닥이 있습니까? 두 가닥이 있어, 그치? 두 가닥이 있으면, 자, 여기에 만약에 뭐 A, G, G, C, T, T, U 뭐 이런 식으로, U가 아니고 U는 되면 안 되지. T, T, A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지금 가닥 1이고 가닥 2야, 그치? 그럼 DNA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두 가닥 중에서 복사의 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기와 똑같은 걸 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요 원가닥 1가닥 가닥 1을 요걸 주형으로 하는 자 복제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씩 만드는 거지, 그치? 이 복사물이 RNA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요 원본 두 가닥이 DNA고 DNA의 한 가닥을 복사를 한 게 누구야? RNA야. 그치? 그럼 복제가 될 때 어떻게 돼? A는 항상 아까 A는 뭐하고 T하고 결합을 하는데 RNA는 T 대신에 유라신을 가져. 그치? 그러면 AT니까 AU, GCC, CG, T, A는 T니까 U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가닥 있잖아, 그지? 요 가닥이 아까 RNA라고 얘기했지. RNA의 유전 정보 요 내용이 같이 이렇게 쭉 딸려서 나와, 그지? 그리고 요게 핵 밖에 빠져나오게 되면 자, 그냥 그림을 그냥 대강 그립시다. 어떤 친구냐면 라이보솜이라는 놈이 나와.
라이보솜. 들어봤지? 라이보솜 단백질 합성이야. 그죠? 그래서 요게 쑥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뭐를 판독한다? 이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이라는 놈을 지정을 해서 그치? 그 놈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겁니다.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세포 내에서의 유전 정보 흐름은 전사라는 말과 번역이라는 말이 있어. 그치? 전사, 번역, 전사, 번역. 전사는 복사하는 거야. 그지? 아까 두 가닥이 있으면 어느 한 가닥을 주역으로 해서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전사야.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가 어디로 전달됩니까? RNA로 전달된다. 그러면 RNA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장소 중요합니다.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그 다음에 전사는 이렇게 됐고, 얘가 이제 빠져나와. 요 구멍이 이제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핵에도. 구멍을 통해서 RNA가 빠져나가서, 그래서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요 과정이 뭡니까? 번역이야. 그치? 번역.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일어납니다.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DNA, RNA, 단백질. 그치? 만들어주는 순서가 DNA, RNA, 단백질. 그래서 유전 정보 흐름 요거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 이제 이거는 통째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걸 전사. 그 다음에 RNA가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잖아. 그지? 이렇게 만드는 이 과정을 번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 그런데 이제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전사가 핵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세균 같은 경우는 핵이 있어 없어? 없어. 그지? 핵막이 없기 때문에 유전 물질들이 세포질에 쭉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사는 핵 안에서만 일어난다 이러면 틀린 거야. 그치? 핵이 없는 아이들은 세포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핵 세포는 DNA가 있는 세포질에서 전사가 일어납니다. 또 까먹은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 원핵 세포는 뭐입니까? 원핵 세포는 핵막이 없는 그치? 세포들을 우리가 원핵 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전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유전 부호 또는 유전 암호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 DNA에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치? 이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의 염기 서열이야. 그치? 염기 서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AGCTU가 있잖아. 그치? 뭐 A, C, U, CCG, CCU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순서, 그치? 이런 걸 염기 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전 부호는요, DNA와 RNA의 염기 서열이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규칙인데, 이 규칙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3염기 조합과 코돈이다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DNA에서는 어떤 유전 정보를 연속된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 그 3개의 연속된 염기를 우리가 뭐냐면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영어로는 국가정에서는 뭐라고도 배웠냐면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했어. 트리플렛 코드. 트리가 3이잖아. 그지? 3염기 조합.
그런데 RNA에서의 연속된 세 개의 염기는 다른 말로 써. 코돈이라는 말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DNA에서 염기 세 개의, 그지? 연속된 세 개의 염기나 RNA에서 연속된 세 개의 염기는 불리는 이름이 다릅니다. 3염기 조합과 RNA는 코돈이야. 코돈. 그래서 3염기 조합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입니다.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 RNA에서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또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가 나오지, 그치? 이걸 코돈이라고 얘기를 해. 코돈. 자, 그런데 자, 아미노산이 뭉쳐서 아까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자,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20종류밖에 없어, 그지? 20종류밖에 없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걸 보세요. 그러면 유전부호가 최소 몇 종류가 있어야 돼? 4종류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암호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A, G, C, T 4가지야. 그지? 4가지를 그냥 한 묶음씩, 그지? 하나씩 한 묶음으로 만들면 4의 1승밖에 안 돼. 4종류밖에 안 나와. 맞지? A 하나, G 하나, C 하나, T 하나. 근데 AG 또는 AC, 그럼 4종류를 가지고 두 묶음을 하면 16종류야. 맞니? 그럼 유전 암호를 표시할 때 AG, CG 2개로만 표시하면 16종류밖에 표시가 안 돼. 그래서 이거 염기가 3개의 조합일 때는 몇 승입니까? 4의 3승이니까 어떻게 돼? 4의 3승이니까 총 64가 나와. 64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정될 아미노산의 종류가 총 20개인데 얘를 2개씩 한 묶음으로 만들면 16종류밖에 표현이 안 돼. 그지? 나머지 4개가 표현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3개씩 한 묶음으로 표시를 해. 그럼 더 다양해지지. 64개. 선생님 남아도는데요? 그럼 남아돈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유전 부호인데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유전 부호가 3개의 조합일 때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3염기 조합이고요. 염기 4개의 조합으로 하면 참고야 이거는. 자, 4의 4승이니까 256종류야. 그지? 그러면 너무 유전 부호가, 그지? 평균 10개 이상이 되므로 너무 효율적이지 않지. 그지? 야, 20개만 지정하는데 그 종류가 256이면 똑같은 놈을 한 20개 이상 지정을 해보면 비효율적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아까 니네가 RNA의 염기 서열이 만약에 쭉 이렇게 있었어. 그지? A, G, C, C, G, G, T. 그냥 임의로 만든 겁니다. U, U, C, G,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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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뭐 이렇게 있어. 그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얘가 연속된 3개의 염기가, 그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할지 여기에서 시작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맞니? 아니 여기에서 시작하면 CGG가 되고 여기서 시작하면 처음부터 GTU잖아. 달라지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코드가 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에 64종류의 코드에는 단백질의 시작과 멈춤을 지정하는 것도 있는데, 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AUG가 나오죠. AUG. 얘는 AUG. 여기 보여요? AUG. 얘는 메사이오닌, 그지? 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기도 하고, 모두 같이 병행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지?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이걸 이제 표시해주는 신호야. 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코돈을 뭐라고 하니? 게시 코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UAA, UAG, UGA 얘들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어, 그지? 그래서 단백질의 합성을 멈추게 하는 무슨 코돈이 됩니까? 종결 코돈입니다. 요것들은 뭐가 됩니까? 종결 코돈. 얘는 게시 코돈이야. 그럼 스님 이거 게시 코돈하고 종결 코돈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알겠니? 문제에서 다 주어지고 하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유전자들이 있잖아. 그지? 64개 중에서 이제 이 서열에 따라서 맞는 걸 찾아내면 돼. 그지? 그거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코돈표를 해석할 때 일단은 게시 코돈과 그 다음에 종결 코돈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더라도 다양한 유전자 조합들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외우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지? 외우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코돈표라는 거야. 그지? 코돈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거야. 그래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전사 아까 얘기했지? 전사는 복사하는 거야. 그치? 원본을 일단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가 RNA에 전달되는 과정으로 DNA의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합니다. RNA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뭐라고 얘기했어? 인산당 염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전사에 이용된 DNA 가닥에 염기서열에 상보적 염기서열을 가진 얘가 복사가 된다는 얘기야. 합성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가닥 중에서 어떤 가닥에서 복사되었는지도 찾아내야 되지. 그치? 상보적 결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사 과정은 DNA의 이중 나선이 풀려요. 풀려서 지금 여기는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요 가닥 있잖아. 그지? 요 DNA 두 가닥 중에서 요 가닥이 요 가닥이 전사에 이용된 가닥이야. 그럼 얘를 복사한 요게 RNA지. 그치? 새로 합성된 RNA가 되는 거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때 A는 T인데 RNA는 뭐라고 그랬어? U라고 얘기했지. 조심해야 돼요. AU, C, G, C, CG, T는 A 이런 식으로 상보적 그치, 결합, 복제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래서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중 한 가닥의 염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씩 결합하여 RNA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RNA가 DNA로부터 분리되고 DNA의 두 가닥은 다시 이중나선을 이룬다. 그치? 자기는 이제 복사의 원본을 제시한 뒤에 그치? 원본은 다시 회수 그대로 된다. 이런 내용이지. 이게 전사야.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핵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역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번역. RNA의 코돈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으로 RNA의 코돈에 따라 봐. 그러면 여기 DNA 가닥이 이쪽으로 RNA 가닥이 일로 쑥 들어가. 그지? 들어가면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서 라이보솜 역할이 뭐야? 단백질 합성이잖아. 그지? 그래서 번역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속 3개를 옮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 연속된 쭉 들어가면 순차적으로 1번, 2번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1번, 2번, 3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1, 2, 3 네,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고요. 계속 3개씩 돼요. 네, 연속된 3개의 염기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RNA의 코돈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으로 번역이야. D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자, 아미노산 이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특정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요 전사될 때 요 상보적 결합 요 중요합니다. RNA가 될 때는 타이민이 아니야. AT잖아. 그지? AU가 돼야 돼. RNA에는 무조건 U. DNA에는 T.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것도 뭐 한 번 더 반복하는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지금 항상 DNA가 자, 얘는 그냥 우리가 보기 쉽게 펼쳐놓은 거야. 그지? 첫 번째 가닥, 두 번째 가닥이 있는데 자, 전사에 이용된 요 두 번째 요 가닥이 전사에 사용된 가닥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거를 다른 말로 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주형. 그래서 여기에 전사된 상황을 봐. TA, G, C, A, T인데 U, AU, CG, GC, TA, CG, A, T인데 RNA는 U, 그지? GC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 T 대신에 유라실 되는 이 부분, T 대신에 요라, 요 부분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왼쪽부터 차례대로 번역이 된다라고 치면, 그지? 연속된 세 개의 염기. 코돈 1이 아미노산 1, 코돈 2, 코돈 3, 코돈 4. 그래서 연속된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연결하고요. 그래서 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요 결합이 펩타이드 뭐라고 얘기했나요?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펩타이드 결합. 자, 그래서 DNA의 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DNA의 유전자 아미노산 DNA 유전자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 3염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요거 중요한 말이지. 연속된 세 개의 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사라는 말은 DNA를 이루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중 한 가닥이, 그지? 한 가닥이 상보적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RNA를 형성합니다. 이게 전사야. DNA에서 RNA가 되는 게 전사. 그 다음에 RNA 염기 서열은 전사에 이용된 DNA 가닥과 상보적입니다. 그래서 RNA의 이동은 합성된 RNA는 핵을 빠져나와 세포질에서 라이보솜과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보솜으로 운반되어 오지. RNA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차례대로 라이보솜으로 운반되어 오고 그 다음에 이 라이보솜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요건 앞에서 했던 거 폴리펩타이드는 구부러지고 접혀지고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 그렇지 단백질이 된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지. 이 고유한 입체 구조가 뭘 결정한다? 이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저 앞단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번역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RNA 코돈 중에서 단백질 합성의 시작과 멈춤을 지정하는 아까 코돈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항상 게시 코돈에서 시작해서 어디 쪽으로 끝납니까? 종결 코돈으로 끝납니다. 나중에 이거 찬찬히 또 아까 설명을 한 원리만 잘 따지면 의외로 쉽다. 그치? 외울 게 몇 개 안 되고, 그지?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같은 이런 유전부호를 쓴다는 얘기야. 부호 체계를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결국 누구다? 세균이다라는 얘기지.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모습과 생활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같은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하여 생물종에 관계없이 같은 코돈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인슐린이라는 게 뭐냐면,
혈당량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그치?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복용해야 되는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치? 이 인슐린 자체가 호르몬의 성분인데 이 포도당이라는 놈을 글리코젠이라는 친구로 이제 합성을 해서, 이건 안 외워도 돼. 혈당량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야. 근데 사람에게 인슐린 이자에서 만들어지는데, 뭐 이자가 망가지든 뭐 어떤 인슐린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 그럼 이거를 어디서 만드는 거야? 돼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돼지.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같은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하므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세균에서 사람의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과 같은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균에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이 세균이야. 대장균 DNA에 삽입하여 대장균에 주입하면 대장균 내에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서 인슐린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방금 말한 이 돼지는 이 호르몬은 뭐 돼지 호르몬이나, 그치? 돼지 호르몬이나 사람 호르몬이나 상관없습니다. 같이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얘기였습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만 일단 마무리하고 질문을 다시 받아줄게요. 일단 요거 마무리 좀 합시다. 자, 이제 유전병이 나와. 그치?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입니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자, 유전자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 말을 외우면 돼. DNA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배열이 뭐 AGC면 AG 대신에 다른 놈으로 슉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야. 원인 불명. 뭐 방사능을 쪼이거나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돌연변이로. 그래서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면 전사와 번역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나 바뀐 염기 서열로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유전병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페닐케톤요증, 백색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전병의 종류들을 지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시에는 낙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걸 예시로 달아놨지, 그지? 자, 적혈구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정상 헤모글로빈이 지금 어떻게 돼? GTT 돼 있어. GTT. 그래서 얘가 전사가 되게 되면 이제 RNA는 G가 아니고 CTT, 미안합니다. CTT. 그러면 C가 G가 되고 T가 A가 되고 A야. 그러면 GAA가 표로 보어서 찾아보면 글루탐산이라는 놈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데, G의 요 T 대신에 요게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A로 바뀌어버렸어, 그지? 유전자가 A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염기서열이. 그럼 얘가 U라는 걸 GUA가 되지, 그지? GAA가 아니고 GUAA는 발린이라는 놈을 지정을 해, 그지? 다른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정상적이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남모양으로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서 남모양 적혈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찌그러지기 때문에 산소를 아직 운반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마저 다 찍고 질문을 좀 받아줄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됐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전자 이상은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 염기가 T에서 A로 바뀌었다. 요거 T에서 A로 바뀐 거 방금 여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전사와 번역을 거쳐서 아미노산 하나가 돌연변이로 헤모글로빈이 합성이 되었어.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이 합성되었지, 그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니? 긴 반응물 모양의 요런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남모양 적혈구는 일단 특징이야.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지며 모세혈관을 막아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직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심한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여러 신체 기관에 손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설을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